지난 토요일에 열린 제2회 퀸즈 다문화 축제가 지역 최대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원광 한국학교 주최 2014 뉴욕 어린이 민속 큰 잔치가 어제 퀸즈 커닝햄 파크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플러싱 먹자골목 149 스트리트 교량 보수공사가 드디어 내년 11월 완공됩니다. 북한이 미 관광객을 또 억류하면서 국무부는 북한 여행을 하지 말라고 재차 권고했습니다. 뉴저지주도 담배 구입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토요일 뉴욕 플로싱 먹자골목에서는 제2회 퀸즈 다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며 퀸즈 최대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자리를 잡은 씨름장. 한국의 시골 장터를 방불케 하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이번 퀸즈 다문화 축제는 뉴요커들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고 먹자골목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축제명도 먹자골목 아시안 축제에서 퀸즈 다문화 축제로 바꿔 아시안뿐만 아니라 여러 다민족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퀸즈 다문화 페스티벌로 대명칭도 바꿨고요. 더 많은 다민족들을 끌어들여서 그들과 화합을 하고 그들과 함께 번영하는 그러한 퀸즈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날 축제에서 단연 인기를 끈 건 600여 인분의 비빔밥을 비비는 한식 체험 행사였습니다. 또 이색적인 야외 무대 공연도 함께 어우러져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축제를 공동 주최한 퀸즈 한인회와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는 다문화 축제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 내 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퀸즈 최대의 지역 축제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한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고 또 한국 음식을 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서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올해는 다민족으로 이렇게 가기로 했고요. 한인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지역 축제가 모든 민족을 어울릴 수 있는 축제로 발전하며 한인들의 위상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 원광 한국학교가 주최한 2014 뉴욕 어린이 민속 큰 잔치가 어제 퀸즈 커닝햄 파크에서 열렸습니다. 1000여 명의 어린이들은 지금은 한국에서도 접하기 힘든 우리 전통 놀이를 즐기며 한국인의 자긍심을 키웠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투른 손놀림으로 절구를 찍고 곡식을 골라내는 퀴즈를 하는 아이들. 우리 전통놀이인 널뛰기를 난생 처음 하는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탁 트인 야외공원 한켠에 마련된 전통문화 체험장에서 펼쳐진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에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애들이 텔레비전에서만 봤던 것들을 여기서 조금 체험하니까 애들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It's kind of hard to kind of relate to what happens there, so it's a fun experience for me. Because since it's my old tradition, it makes me feel like I'm back in the time, and it makes me want to feel that I still have these fun things to do. 올해로 25년 역사를 자랑하는 뉴욕 어린이 민속 큰 잔치는 한국의 전통놀이와 문화를 통해 2세 아이들이 우리 선조들의 슬기와 얼을 체험하고 한인으로서의 자긍심도 키워나갑니다. 우리 전통놀이를 배고 가르치는 가운데 부모님과 또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대동합하는 시간이 되고 또 이 놀이를 통해서 우리 조상의 슬기와 얼을 배우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어 너무 감사드리고 이날 행사장을 방문해 직접 민속 체험에 동참하기도 한 피터구 뉴욕시 의원은 민속 큰 잔치가 지역사회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천병 역할을 하길 바랬습니다. I am very happy to see different cultural groups do events in our community that not only their own people benefit and other people can come enjoy and share the benefit of other people's heritage and culture. 행사를 주최한 원광 한국학교는 앞으로 줄다리기나 릴레이 게임 같은 단체 게임을 더욱 많이 개발해 한국의 전통 문화체험뿐 아니라 지역사회 화합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제1회 재미 한인 등산 대회가 베어 마운틴 스테이트 파크에서 열립니다. 대회를 주최하는 뉴저지 대한체육회는 등산을 통한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에 많은 한인들의 참가를 당부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인의 바쁜 일상 속 도심 생활을 벗어나 탁 트인 산 정상에 오르다 보면 마음 깊숙이 시원하고 상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산행은 심폐기능 향상은 물론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 국민 스포츠로 불리는 등산. 뉴욕, 뉴저지에만 40개가 넘는 한인 동호회가 있을 정도로 뉴욕이란 한인 사회에서 최고의 곽광을 받고 있는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뉴욕, 뉴저지의 모든 등산인들이 함께하는 제1회 재미 한인 등산 대회가 베어 마운틴에서 열립니다. 400여 명의 등산인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인들의 화합은 물론 건강 증진도 함께 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자칫 우리 한인사회 동포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기 쉬운 그런 건강을 우리가 되찾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등산을 통해서 생활체육하는 그런 그 기회를 삼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베어 마운틴 공원 내 웨스트 마운틴에서 열리는 대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3마일 코스와 5마일 코스, 단체 10마일 코스로 나눠 진행됩니다. 참가자 전원에겐 티셔츠 같은 기념품이 주어지며 단체 10마일 우승팀에는 $2,000의 상금도 주어집니다. 한 10마일 정도를 왕복 포함해서 걷게 됩니다. 한 4시간에서 5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밀리는 그야말로 여기 산책하는 산책로를 저희가 택했고 2인 1조는 비교적 가벼운 산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가비는 3마일과 5마일 코스는 성인 1명당 $15이며 10마일 단체 참가비는 $200입니다. 참가 희망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뉴저지 대한체육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플로싱 먹자골목 149 스트리트. 교통 혼잡과 더불어 주변 환경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4년이나 끌어온 교량 보수 공사로 한인 업소들은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 주민들은 불편했는데요. 드디어 내년 11월 플로싱 먹자골목 내 교량 보수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5년 8개월 만에 플로싱 먹자골목 내 루즈벨트 애비뉴와 41 애비뉴를 잇는 교량 보수 공사가 완성되고 재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과 토비안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 의원, 피터 쿠 뉴욕시 의원 등은 지난 6일 퀸즈 보로청에서 뉴욕시 교통국과 커뮤니티 보드 7, 보로청 관계자 등 10여 명과 회동을 갖고 오는 2015년 11월까지 교량 공사를 완료하고 재개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안전 문제로 보수공사 후에도 개통이 지연됐던 현재의 교량을 완전히 철거하고 신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교통국은 이를 위해 먼저 교량 신설 설계 작업을 마친 뒤 시공사 선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 6월에는 공사를 시작해 11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교통국에 수차례 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전달하며 재개통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습니다. 이후 교통국은 당초 계획보다 6개월이 지연된 지난 2012년 5월 공사를 완료했으나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먹자골목 진입로를 가로막은 채 개통을 연기해 왔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현재 교량 공사를 맡았던 시공사를 대상으로 재공사 비용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미국인 남성을 또 억류했습니다. 미국인 관광객의 인적 사항과 구체적인 억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호텔에 성경을 남겨둔 채 출국하려 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은 3명으로 늘었습니다. 북미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국무부가 미 시민들에게 북한 방문의 위험성을 알리며 북한 방문 자제를 다시 한번 강력 요청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월 29일 관광객으로 북한에 온 미국인 제프레이 에드워드 포울렛 씨를 억류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제프레이 에드워드 포울렛 씨가 체류 기간 관광의 목적에 맞지 않게 북한법을 위반했고 해당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이와 관련 포울렛 씨가 호텔에 성경을 남겨둔 채 출국하려 했다는 점을 북한이 억류 이유로 제시했다면서 그가 지난달 중순 출국 직전에 억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세 번째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됐다는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며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인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는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이 남성의 석방을 위한 조치를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서 원칙론을 강조하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 억류는 북미 관계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4 회계년도 노동허가를 승인받고 취업이민 수속 첫 관문을 통과한 한인이 1,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신청자 10명 중 4명은 재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14 회계년도 3, 4분기 노동허가서 발급 현황에 따르면 노동허가를 승인받은 한인 취업 이민 신청자는 전체 취득자의 4%에 해당하는 1,6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 출신 국가별 순위에서도 인도, 중국, 캐나다에 이어 4번째였습니다. 노동허가 취득자를 주별로 보면 뉴욕과 뉴저지가 각각 3,187명과 2,885명으로 나타났으며 캘리포니아가 9,09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비자별로 노동허가가 승인된 것은 전문직 취업 비자가 83%인 32,0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재원 비자와 학생 비자 소지자는 각각 1,800여 명과 1,000여 명이었습니다. 직종별로는 컴퓨터와 수학이 2만 1,000여 명, 건축과 엔지니어링이 4,500여 명, 매니지먼트가 3,200여 명 등이었습니다. 노동허가 취득자들의 학력 수준은 석사 학위 이상이 55%였고 학사 학위가 38%로 고학력자들이 무려 93%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신청서 10건 중 4건꼴로 감사나 고용감독 등 정밀 재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AT와 더불어 미국의 대표적인 수능 시험인 ACT의 성적표 분석 방식이 내년부터 변경됩니다. 점수 체계는 그대로지만 학생의 능력을 보다 다양한 분야로 분석, 평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ACT사는 최근 ACT 성적 분석 변경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영어, 수학, 독해, 과학 및 선택 사항인 작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험 과목과 출제 방식은 물론 각 분야 36점 만점인 점수 체계는 종전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각 성적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의 능력을 알아보고 취업 준비가 되어 있는지 측정하는 방식으로 점수 분석 형태를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주에서 실시되는 공통 학습 기준의 시행과 발맞춰 시행되는 것입니다. 추가되는 새로운 점수들은 수학, 과학 분야를 통합한 스템 점수와 읽기 쓰기에 근거한 영어 점수, 커리어 성공에 필요한 요소 측정과 독해력 측정, 그리고 작문 점수의 세부 분석이 더해집니다. 또한 확률, 통계 문제가 현재 3개에서 4개로 늘어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대입 전략 수립과 카운슬러에 도움이 되고 대학 입학 사정관들도 학생 진로 지도와 입학 사정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흡연을 시작한 이들의 90%가 21세 전에 담배를 배운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건강 지키기에 뉴저지주가 동참했습니다.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21세 이하이면 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됩니다.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21세로 올리는 법안이 지난 6일 뉴저지주 상원 건강위원회에서 찬성 6, 반대 2로 통과됐습니다. 리처드 코디 주 상원 의원 등이 상정한 이 법안은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 등도 21세 미만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원 건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주 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습니다.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처음엔 $250이지만 3회 이상은 $1,000의 벌금이 부과되고 담배 판매 라이센스도 정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에도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조례안이 지난해 10월 시의회에서 통과,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서포 카운티에서는 내년 1월부터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이 현 19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정부 차원에서 21세 미만에게 담배를 팔 수 없도록 규제하는 주는 뉴저지주가 전국에서 최초가 됩니다. 코디 의원은 매일 700명의 어린 아이들이 흡연자가 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담배 구입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1세 미만의 담배를 팔지 않으려면 철저한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못했다는 이유로 상인들이 처벌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 교통체증으로 기다리는 시간 제일 아깝기도 하고 한편으론 짜증도 납니다. 뉴욕시는 1년 동안 약 71시간을 길거리에서 기다리는 데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국에서는 세 번째였습니다. 한 GPS 제조업체가 출퇴근 시간대의 소요 시간에서 교통체증이 없는 시간대의 소요 시간을 빼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가 얼마나 심한지를 조사했습니다. 지난 6일 CNN-머니는 이 GPS 제조업체가 발표한 지난해 교통 인덱스 보고서를 인용해 뉴욕시가 미국 내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 많이 걸리는 도시 3위에 선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마이애미는 뉴욕시와 함께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뉴욕시는 1년에 71시간가량을 길에서 기다리는데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전국 교통체증 시간 평균은 20시간이었는데 이도 지난해에 비해 2시간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연료비로 환산하면 $832를 더 사용한 것입니다. 특히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출근길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날은 화요일 오전, 퇴근길 중 가장 교통체증이 심각한 날은 목요일 저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LA가 90시간으로 가장 교통체증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고 호놀룰루가 83시간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도로교통정보연구소의 로키 모리티 디렉터는 더 많은 이들이 대도시에서 일자리를 얻으면서 교통체증이 나날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